행복해지는 공식을 찾아가보는 다큐멘터리 행복해지는 법을 만나보겠습니다. 1부는 대한민국은 행복한가입니다. 이곳은 비평주나 고교 한 곳을 제외하면 이 지역에서 대입 진학률 1위를 기록하고 있는 인문계 고등학교다. 한국 사회에서 청소년들의 행복은 곧 입시 성공에 달려있기도 한데요. 입시의 문턱에서 공부 중인 학생들은 정말 지쳐 보였습니다. 과연 행복으로 향하는 길이 맞을까요? 야, 너 손해배상금 물어라. 이런 식으로 내용 써서 내용 중에 이런 거 써. 이들은 성실하지 않은 학생들이 아니다. 단지 잠이 모자랄 뿐이다. 무한 경쟁 사회에서 뒤처진 아이들은 때론 절망감을 느낀다고 자기 합니다. 자신에 대한 자책감, 그리고 부모의 기대를 저버린 죄책감이 더해져서 고2 때는 죽음을 생각한 적도 있다.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이 아닌 사회적인 기준에 따라 공부해야 하는 아이들의 모습이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 살아가는 어린이와 청소년의 행복 지수는 특히 삶의 어떨까요? 만족도, 긍정적 감정 등을 합산한 행복 측정 지수인 주관적 행복도를 비교 지표 중 하나로 사용했다. 비교 결과 우리나라 학생들은 주관적인 행복도, 즉 스스로가 생각하는 행복의 정도에 있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다. 우리나라는 특히 타인의 시선을 의식하기 때문이라고 우리에겐 합니다. 모두 다 가질 수는 없지만 모두가 원하는 목표가 있다. 남과 자기를 비교하며 동일한 목표를 향해 전부 달려가는 한 모든 사람이 행복해지기는 어렵다. 한편 덴마크의 사람들의 행복도는 어떨까요? 한국의 경우 53%의 사람들이 자기 삶에 만족한다고 응답했지만 덴마크 사람들의 삶의 만족도는 93%였다. 우리와 점수 차이가 많이 났는데요. 덴마크 사람들의 행복한 이유도 궁금해지더라고요. 이번에 덴마크의 특성화 고등학교를 가봤습니다. 실업계 고등학교에서는 사회에 나가 바로 쓸 수 있는 현장 기술을 가르쳐준다. 아이들은 전혀 주눅 들어 있지 않다. 이들에게 공부는 여러 가지 재능 중 하나일 뿐이다. Velkommen er det lige meget med, hvad andre tjener. Jeg tænker ikke på, hvad jeg selv kommer til at tjene, når jeg laver noget, jeg har lyst til. Altså, er der så nogen, der tjener mere, det er jo så bare godt for dem, jo. 덴마크는 평등을 모토로 한 강력한 세금 정책 아래에서 서로 비교하지 않고 각자 좋아하는 것을 일찍 발견해서 그걸 하며 살아가는 사회다. 이들은 덜 경쟁적이어서 덜 발전적이며 글로벌 시대의 경쟁에 뒤처질 가능성을 안고 있다. 하지만 자기가 좋아하는 일을 하기 때문에 우리보다 더 창의적일 수 있고 개개인의 행복도는 비교가 안 되게 높다. 남의 시선이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으로도 충분히 만족한다면 경쟁과 돈 버는 데 바치는 시간을 나와 가족의 즐거움에 돌릴 수 있다면 우리는 좀 더 행복해질 수 있지 않을까. 우리는 모두 지금보다는 조금 더 행복해지고 싶다. 행복은 결코 대단한 것이 아니라 작고 소소한 일상들이 모여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것 같습니다. 2부에서는 행복의 비밀 코드를 살펴봅니다. 서울 시민들에게 물었습니다. 서울 시민의 40.6%가 행복하기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은 돈이라고 답했다. 현재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그런데 같습니다. 가계소득 400만 원 정도를 넘어서면 돈을 더 많이 벌수록 더 행복하다고 답하지는 않았다. 왜 그럴까요? 돈을 400만 원 이상 벌게 되게 되면 아무래도 그만큼 희생하는 게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친구 관계가 됐든 가족 관계가 됐든. 행복하기 위해서는 공식이 있다고 합니다. 바로 자신이 원하는 것을 얼마나 가졌는가인데요. 이 공식에 따르면 행복해지는 데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하나는 가진 것을 자꾸 늘려가는 것이다.
또 다른 방법은 원하는 것 자체를 줄이고 현재 가진 것을 즐기는 것이다. 저는 어떻게 실천해야 할지 고민도 됐습니다. 류마티스성 관절염이 있지만 그는 늘 뛰어다닌다. 이번에는 시인이자 환경미화원인 김동건 씨의 일상을 살펴봤습니다. 그의 일은 밤새 배출된 음식물 쓰레기를 수거하는 것이다. 보기만 해도 쉽지 않은 일이었는데요. 놀랍게도 그는 자신의 일과 삶에 대해 만족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출발. 그의 시는 자신의 일상을 담담하게 담고 있다. 김동건 씨의 시는 당시 저에게 큰 울림을 주었는데요. 진정한 행복이 무엇이고 긍정적인 생각이 얼마나 중요한지 많은 깨달음을 얻게 해준 장면입니다. 앞으로 살면서 무엇을 바라는지 목록을 한번 써달라고 부탁했다. 김동건 씨의 소망은 이대로 소박했습니다. 건강했으면 좋겠고, 또 아내에게 웨딩 드레스 입혀주고 모친이 지금 건강이 안 좋으신데 두 분 다 건강해지시길 바라는 것. 그 외에 뭐 없을 것 같네요. 금동건 씨의 행복 점수는 100점 만점에 88.8. 대한민국 평균 점수는 63.2점이다. 자기 삶에 늘 내가 만족하는 무엇을 모습이 원하는지 존경스럽더라고요. 원하는 길을 걸어가며 그 과정이 즐거울 때 우리는 행복하다. 얼마나 재밌어요. 일상의 구조는 매일매일이 행복해야 1년, 10년, 80년도 행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준다. 그러나 때로 행복은 시간을 뛰어넘는다. 내가 가치를 느끼는 순간 지루함과 고통은 갑자기 즐거움으로 변한다. 행복은 내 손안의 작은 새다. 앞으로 제가 원하는 길을 걸으며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고 싶네요. 지금까지 행복해지는 법이었습니다.